안녕하세요. 만차랑 단호박 재배 제 3편입니다. 오늘은 그 후기 관리 그리고 수확 시기와 저장 관리, 그 출하 방법 등에 대해서 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만차랑 단호박 이 후기 관리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차랑 단호박은 그 심어서부터 얘가 씨앗 파종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만차랑 단호박은 4마디에서 6마디 사이에서 암꽃이 꼭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관리하실 때 1m 이내에서 여는 것은 따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얘는 그래서 봄에 심어서 일단 첫 착과가 되면은 그때부터 설이 올 때까지, 이 열대성이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계속 이렇게 과본무만 되지 않는다면은 착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삼복더위에도 지속적으로 열지만은, 지금 6월달, 7월 초에 여는 것들 있잖아요. 얘들을 언제 딸 것이냐, 수확할 것이냐, 그걸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있어요. 얘는 원래 그 수확은 서리가 오고 나서 일시적으로 전체 다 수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미리 따도 된다 이러는데, 실제 만차랑 단호박은 이게 이 중간중간에 이게 딸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 아니? 풀이 너무 무성하기 때문에, 그걸 수확하다 보면은 기계적으로 기계를 끌고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이 천상 이렇게 망이나 자루다 넣어서 메고 나와야 되는데 참 어렵죠. 그래서 얘를 일단은 전체적으로 수확 시기는 설이 오고 나서 일시적으로, 설이 오기 전이나 후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게 맞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 후기 관리에 있어서 먼저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만차랑이 그렇게 과본무 하는 사람들은 너무 비료 같은 거 이런 것을 질소질 많은 것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은, 이게 너무 거름기가 없어서 이런 포장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 만차랑 단호박은 지금 호박 요 색깔과 똑같이 색깔이 진녹색입니다. 진녹색인데, 이 만차랑 이 잎이 연녹색으로 약간 변하고 있다면은 얘는 거름기가 적은 겁니다. 자, 이럴 때는 공간이 많을 때는 중간 사이사이다가 이렇게 이 비료를 뿌려줘도 된다고 하지만은, 이 대우분이가 거름기가 적을 때는 한참 이제 넝쿨이 뒤덮어서 뻗어나갈 때, 이런 때가 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NK 비료라고 있습니다. 인산이 안 들어있는 추비용으로 주는 거거든요. 수도작에서는 이삭비료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 NK 비료를 시발당, 그러니까 300평당 7kg에서 10kg 많이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비료 살피기로 이렇게 주려면은 잎이 전부 다 잎에 붙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잎에 안 떨어지고 잎에 묻었거나 하면은 얘가 거기에 또 하얗게 또 이게 변합니다. 그래서 추비를 주고자 할 때는 비가 온다고 할 때, 비가 내리기 전에, 비가 그래도 한 10mm 이상, 스프링클러 있고 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한 사람들은 이렇게 비가 10mm 이상 온다고 할 때 직전에 이렇게 손으로 뿌려줘도 되고, 비료 살피기로 그냥 이렇게 가장자리에서 쭉 살포를 해줘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300평당 7에서 10kg 정도만 이렇게 살짝 줘놓으면은 싹박 이 거름기가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수확 시기는 일시 수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지난해처럼, 그러니까 21년도처럼
가을 장마가 있는 해가 있습니다. 이게 가을에 비가 많이 오면은 6월에서 그 7월 초까지 이런 것들은 먼저 이런 것들은 자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쪽에 있네요. 자 이것이 바로 이렇게 뿌옇게 흐물흐물하게 생긴 거 이런 것들이 그 6월 달에 그 일찍 여는 것들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이걸 들어보면 대부분 이런 호박은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박은 또 당도도 또 잘 안 나가요. 이 무거운 것은 뭐 이게 그 호박 과실파리 피해과도 이렇게 무겁지만은 얘도 굉장히 무거워요. 얘는 이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속이 갈라보면 꽉 찼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 나무에서 분리만 해놔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단호박을 사실 때는 이렇게 뿌연 거보다는 이렇게 선명하게 무늬가 선명한 거 이런 걸 사셔야만이 맛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덜 익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잘 익은 것은 저렇게 잘 익은 것도 선명한 걸 이렇게 골라야만이 당도가 제대로 나온다. 이렇게 허옇게 생긴 것은 당도는 좀 떨어집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9월 한 10일 넘어서 그때 이렇게 쭉 밭에 다니면서 이렇게 그 일찍 이런 것들은 익은 게 약간씩 뿌옇게 보여요. 그런 것들은 이 호박 넝쿨에서 뚝뚝 잘라서 그냥 그 자리에 놔둬도 됩니다. 절대 잘라서 분리만 해놓으면 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을에 한꺼번에 수확해서 들여올 때에 얘들은 이미 따놨기 때문에 다 꼭지가 완전히 말렸거든요. 그것은 바로 갖다가 저장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따는 것들은 완전히 꼭지가 잘 마른 다음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확을 중간에도 그런 가을 장마가 있다고 하는 해에는 미리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렇게 일찍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도 10월 중순경에 이게 그 바자회나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꼭 찾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것은 이렇게 가장자리 쪽에서 이렇게 미리 익은 걸 따다가 그 숙성을 시켜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보내고요. 일단은 수확 시기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장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꼭지가 완전히 마른 것만 그리고 이게 전혀 이렇게 봐서 상처가 없는 것들 요런 것만 저장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거 그 상처 있는 것들 뭐 이렇게 이 꼭지가 약간 덜 마른 거 이런 걸 같이 막 저장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분명히 이게 잘못됩니다. 썩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챙기시고 또 저장을 할 때 절대 저온 저장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저 안성이나 그런 분들 그 저온 저장고에 들어있는 거 보니까 뭐 그분은 저온 저장고에 넣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씀하시고 열었는데 웬걸요? 이 꼭지 쪽에 여기에 전부 다 막 허옇게 펴가지고 다 썩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온 저장고는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온 창고에 큰 저온 저장고 같은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도 계속 유동팬을 돌려가지고 이 순환이 되게끔 이렇게 해줘야 얘가 썩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저희처럼 이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오히려 이런 데가 낫습니다. 저 경기도 여주에 한 군데를 가봤더니 거기는 1월달에 갔는데 그냥 이제 일반 하우스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저 톤백에다 톤백을 구멍 빵빵빵 뚫어가지고서 거기다 놓고서 이 닭엽 보온덮개를 하나 덮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끄떡없더라고요. 1월달에도. 그래서 이제 차라리 그런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게 일제 비닐이기 때문에 이 습이 안 서립니다. 그리고 이게 저 가장자리 이 커튼도 이 70% 차광 커튼이 있죠. 또 저 닭엽 커튼이 있죠. 그 다음에 뽁뽁이 커튼이 있죠. 3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뽁뽁이도 저 습이 안 서리기 때문에 절대 그 물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놨기 때문에 최소한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도 여기는 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얼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게 그 저장을 하시고, 단 출하를 할 때는 절대로 이 꼭지가 덜 마른 것은 절대로 출하하면 안 됩니다. 이 최소한 그래도 이렇게 연그른 것도 2주 정도는 돼야 이게 완전히 다 마르거든요. 그것도 사실 그때 내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원래는 50일 숙성을 시켜서 출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최소한 30일은 돼서 나가야 그래도 제 맛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게 저도 우리 지역에 그 축제하는 데를 한번 가봤더니, 이 국가축제 하는 데를 한번 가봤더니 꼭지도 하나도 안 말른 시퍼런 것을 갖다 놓고 파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만차랑에 대한 이미지만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차랑을 재배하셔서 그 상품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그만큼 분명히 지켜주셔야 만차랑의 명성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아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을에 수확했을 때 이게 서려올 때까지 이 착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만차랑 연근 것만 따고 나면은 거기에 푸드박들이 아주 늘비합니다. 그래서 쟤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사실 전부 다 약간씩 덜 익은 겁니다. 이렇게 지금 커도 보면은 아직 꼭지가 덜 말랐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9월 중순 이후에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대로 그냥 펴 놓는 겁니다. 이렇게 펴 놓고 얼리지만 않으면은 내년 2월달 3월달 가면 얘들도 다 익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큰 것은 아까우니까 따다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고, 작은 애호박은 따가지고서 전부 다 애호박 꼬지를 만들어서 판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중에 서리 오기 전에 그때 전부 다 따가지고서 애호박 꼬지로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해놓고 있는데, 이렇게 10kg로 이렇게 사가시는 분도 있고, 5kg 이렇게 이상 사가는 분들은 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사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개인들은 500g 내지는 이제 1kg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만차랑 단호박에 대해서 처음에 그 모종에서부터 이 저장 관리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더 이상 궁금하신 분들은 이 유튜브를 보고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고향나루농원 검색만 들어가도 거기에 저희 쇼핑몰이 있고, 또 거기에 블로그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전화번호까지 다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은, 저는 낮에는 요즘에니까 조금 좀 시간 좀 있지, 이 봄 되면은 전혀 낮에는 전화 받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금 모종을 계속 11월 20일 날 파종해서 지금 정식 들어가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데요. 모종은 3월 초부터 예약을 받아가지고 제주가 4월 25일경부터 시작을 해서 남해안 5월 초, 이렇게 중부지방 5월 10일 전후, 이렇게 저 북부지방 5월 15일 전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모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는 만차랑 단호박 모종 전문 육묘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재배 방법이나 모종 이런 데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